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2월 26일 기준 시카고 일원에서 614명이 재외선거인 신고 및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카고 총영사관에 따르면 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 관련 국외 부재자, 즉 한국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 체류자와 재외선거인, 즉 한국 주민등록 말소 또는 주민등록이 없는 선거권자의 신고 신청자는 현재까지 재외선거인 21명, 국외 부재자 593명입니다. 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의 같은 기간 신고 신청서와 비교하면 아직은 적은 수치입니다. 영구명부에 등재된 유권자 433명을 합하면 총 1,047명입니다. 이런 수치는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추정 선거권자 10만 8,836명을 고려하면 1% 정도에 그치는 것입니다. 아직 인터넷을 통한 신고 및 신청자, 공관 방문 및 순회 접수, 그리고 전자우편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순회 접수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글렌뷰 중부마켓과 나일스 H마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창호 재외선거관은 한인단체 및 대학교 학생회 등을 대상으로 재외선거 참여 홍보를 계속 펼칠 계획이라면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더욱 많은 한인 동포들의 등록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은 2월 10일까지입니다. 신고 신청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웹사이트 ova.nec.go.kr, 시카고 총영사관 방문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0세 이후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은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65세 이상 영구 귀국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병역 문제를 감안해 40세 이상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 경제와 연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감하게 풀어서 미국처럼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면 활발한 비즈니스 거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이런 상황에서도 65세 이상의 영구 귀국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원칙을 G10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장은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와 더불어 이민청 신설 등을 제안하면서 개헌안에 한국이 현재 직면한 인구절벽 위기에 대한 대책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2011년 개정된 한국국적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경제활동 은퇴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에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국 국회에서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위한 국적법 개정이 수차례 추진됐지만 현실화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전에서 최소 50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저지르고 현재 시애틀로 도피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모 씨와 남모 씨 부부가 피해자들에게 미국에서 살게 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에 따르면 남편 최 씨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천호성 변호사에게 최근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최 씨는 이메일을 통해 저희로 인해 큰 피해를 보신 피해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며 너무 죄송하다고 전한 뒤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저희가 계획했던 금전적인 보상을 조금씩이라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적지만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매달 3,000에서 5,000달러를 보내 피해자분들께 조금씩이라도 나눠드리고 싶다면서 우리가 만약 돈이 많았다면 디스크가 터진 내가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고 몸이 약한 아내가 편의점에서 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주장과 달리 이들 부부는 애틀란타에서 월세 3,000달러 이상의 타운하우스에 거주하고 12세 아들을 펜싱 학원에 보내는 등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라큘라 채널은 최 씨 부부에게 부부 사기범의 경우 자수하면 1명은 실형을 받더라도 다른 1명은 집행유예로 경감해주는 사례가 많다면서 오는 15일까지 자진 귀국해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당신들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와 컵 등 상품을 대량 제작해 시청자들에게 무료 배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들을 공개 수배하고 인터폴이 적색 수배를 발령하자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들에게 발급된 J1 비자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현재 불법 체류 신분이 됐고 보통 30일간 주어지는 유예 기간 내에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연방이민세관국에 의해 강제 추방됩니다.
미 전역에서 연말연시 연휴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재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4일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하수 샘플의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올해 겨울에도 지난 겨울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만연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새로운 우세 변종으로 알려진 JN1은 예방접종자와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를 보유한 사람들까지 감염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N1은 피롤라로 불리며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전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해 12월 22일 기준 미 전역 코로나19 신규 감염 사례의 44%가 JN1 변이 감염이라며 특히 북동부 지역에서는 JN1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N1 변이 감염 사례는 미국에서 지난해 9월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JN1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86에서 유래된 또 다른 하위 변이로 BA.2.86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변형하고 진화한 형태 중 하나로 파악됩니다. JN1의 스파이크 단백질은 기존 BA.2.86보다 20개 이상 더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하위 변이인 JN1이 유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JN1을 관심 변이로 지정하고 주의 깊게 살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성장과 입대 이야기가 미국에서 만화책으로 나옵니다.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출판사 틸다 웨이브는 BTS를 주인공으로 한 22쪽 분량의 만화책을 페임 시리즈 신작으로 선보입니다. 페임 시리즈는 가수와 배우,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의 일대기를 만화로 소개하는 시리즈물입니다. 앞서 가수 비욘세, 테일러 스위프트, 50센트, 배우 제니퍼 로렌스,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 등을 주인공으로 다뤘습니다. 신작 페임 BTS에는 BTS가 2013년 데뷔해 수많은 히트곡을 내고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세계적인 팝스타로 성장하는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또 2022년 맏형 진을 시작으로 한 멤버들의 입대 과정을 통해 이들이 팝스타에서 군인으로 변화하는 모습도 담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페임 BTS는 종이책과 디지털 두 형식으로 제작됐으며 오는 10일 정식 출간됩니다. 한 시카고 남성이 규제되지 않은 공급업체로부터 인기 있는 체중 감량약을 구매해 복용한 후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오젬픽이란 약을 복용한 후 의식을 잃고 병원 중환자실에 실려가 지금은 회복 중입니다. 그는 발작을 일으켰으며 당뇨병 코마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당뇨병 및 체중 감량약 오젬픽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자신에게 주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벤스는 주사를 맞은 후 20분이 지나자 방이 돌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바로 누웠으며 잠시 후에는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약물은 가짜로 밝혀진 가운데 아마도 당뇨병 환자 혈당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인슐린 등으로 채워져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스웨스턴 헬스의 비만 의학 전문의인 베로니카 존슨 박사는 혈당이 너무 낮아 의식을 잃고 코마 상태에 빠졌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벤스는 응급실로 가는 길에 의료원이 신속하게 그의 몸에 탄수화물을 주입함으로써 아마도 그의 생명을 구한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전문의들은 이러한 약물의 인기가 높아지고 공급이 더욱 제한적이 되면서 위조품이 돌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인 벤스는 자신의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친구들에게 위조품 약을 피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얻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국은 합법적인 소매업자 공급망으로 유입되고 있는 위조 오젬픽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인커뮤니티재단은 저소득 한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에 총 180만 달러가량의 보조금과 역량 강화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조금은 미국 전역의 35개 비영리 기관을 지원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가장 취약한 한인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해온 단체들 중심으로 보조금이 수여됩니다. 그들은 KACF 역사상 가장 큰 전국적 보조금 수혜기관 쿼터를 구성하고 있으며 직접적 서비스, 권리신장운동, 연합구축 및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통해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비영리단체 5곳에는 총 19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시카고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3만 달러, 하나센터 4만 달러, 캔윈 4만 달러, 미주 한인봉사 교육단체 협의회 4만 달러, 아시아태평양계 미국 여성포럼 4만 달러입니다. KACF의 윤경복 회장은 20년째 KACF는 한인사회의 사회 환원운동 확장에 헌신해 왔으며
사회적 영향력이 넓은 비영리 기관들에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리적 벽을 허물고 경제적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연계 소통 그리고 공동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단체 KACF는 한인들의 자선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전념하는 미국 최초이자 가장 큰 단체입니다. KACF는 2002년 설립 이래 총 1,4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역사회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쉐드 수족관이 올 들어 상반기에 걸친 무료 입장 날짜와 시간을 발표했습니다. 무료 입장은 9일부터 시작되며 시간은 날짜마다 다양합니다. 일리노이 거주자 ID 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1월의 경우 9일에서 16일, 23일에서 25일, 30일 그리고 31일에 무료 오픈됩니다. 2월의 경우 1일, 6일에서 8일, 13일에서 15일, 20일에서 22일, 27일에서 29일 등으로 주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 오픈합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매주 화요일에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 복권에 따르면 시카고의 주얼러스코에서 50만 달러의 파워볼 티켓이 판매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파워볼 추첨의 일부인 행운권은 시카고 더글라스 인근 443 이스트 35번가에 있는 주얼러스코에서 구입했습니다. 당첨된 티켓은 4개의 숫자와 파워볼이 일치했으며 여기에 파워플레이가 추가돼 50만 달러를 획득했다고 복권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보석상은 티켓 판매에 대한 보상으로 당첨금의 1%인 5천 달러를 받게 된다고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파워볼 추첨의 당첨 번호는 30, 31, 38, 48, 68이었습니다. 파워볼 번호는 8이었습니다. 잭팟이 약 3,500만 달러에 달하는 다음 파워볼 추첨은 토요일 오후 9시 59분에 열립니다.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1월 5일 금요일 시카고 한국일보입니다. A면 미주판입니다. 코인 투자 사기범 판처, SNS에서 미모의 여성까지 동원. 시카고 눈폭풍 예보, 내주 9일에서 10일 폭설 올 수도. 주정부 청사에 폭탄 설치, 가짜 신고 잇따라 접수. 일본 강진, 고령자 마을 전기 끊겨 추이야도 사투. 쌀쌀한 날씨에 찾는 따끈한 국물 요리, 위, 혈관 건강은.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이질산염 등 발암물질 많아. 시카고 사람, 시카고 한국일보. 오피스 시장 불황, 올해 더 큰 게 온다. 직원 복귀 부진, 수요 급감. 연방정부 부채 처음으로 34조 달러 넘어.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판매량 모두 역대 최다. 가장 많은 발행 부스 자랑, 최고의 광고 효과. K-뷰티 인기, 아이돌 광고 팬덤 확장, AI 뷰티 눈길. 증오 정치가 낳은 시한 폭탄들 우리 곁에 있다. 전자신문을 통해 가장 멀리 전파되는 신문. 구독과 무료 배포가 병행되는 신문. 디지털 프린팅 기법으로 선명한 컬러, 깨끗한 인쇄, 손에 묻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곁엔 시카고 한국일보가 있습니다. 2024 신작 대거 출격 기대작 모아보기. 시카고 사람이라면 시카고 한국일보를 보셔야죠. 지금 문의하세요. 847-290-8282번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후회스러운 일은 모두 털어버리고 힘찬 출발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냥 건강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하는 일 잘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 저희 가족들 모두 건강했으면 하는 게 소망입니다. 글쎄 체감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또 힘드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학교 다시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가족들이랑 친구들이 좀 건강하고 저 지금 의대 가려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Just for a lot of health and success for my future and for everyone in my family as well.
so they're healthy for the whole year with everything. And for the future, I want to be an engineer, so I hope I can become that and become successful. 저희 중부시장 애용해 주시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자손들이 다 예수님 믿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동포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더 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족 모두 건강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한 해입니다. 큰애는 이번에 졸업을 하고 작은 애는 1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학교 생활 잘 하고 자기들이 계획하는 일들 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 건강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가족은 믿음 생활 잘 했으면 그게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